이젠 캘리포니아에서 랜드로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무슨 레귤레이션이 이렇게 복잡하냐. 아니, 내 건물을 내 맘대로 못한단 말인가? 이젠 더 이상 테넌트 문제로 신경 쓰기 싫다.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팔기 전에 이 비디오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렌트 건물을 파시려고 하는 랜드로드 분들, 렌트 건물은 그냥 일반 주택, 본인이 사시는 건물을 파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하며 디스클로저 하셔야 할 것도 많고 멀티 유닛에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통해 팔지 않으면 제 값을 받고 못 파실 수도 있습니다. 멀티 유닛을 파는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서 테넌트가 있는 렌트, 투자용 건물을 팔 때 어떻게 하면 랜드로드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테넌트들의 협조를 받으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값에 팔 수 있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티 유닛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 이미화입니다. 저는 제가 랜드로드이기도 하고 지난 10년 넘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해오면서 다년간에 걸친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테넌트가 있는 투자 건물을 제 값에 잘 팔 수 있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캘리포니아에서 투자 건물 사고 팔기, 테넌트 관련 법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테넌트가 사는 단독주택이나 멀티 유닛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셨을 때 팔 수 있는 4가지 옵션에 대해 알려드리며 그 4가지 옵션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vacant home, 집을 비워서 판다. 단독주택이 됐던 멀티 유닛 아파트가 됐던 다 비워서 파는 게 아주 많은 바이어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퍼스트 홈 바이어가 살 수도 있고 인베스트가 사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멀티 유닛을 바꿔서 렌트를 올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바이어들에게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바이어에게서 관심을 받는다는 그 말인 즉슨 바이어들끼리 비딩이 붙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닛을 비워주니까 바이어들에게 유닛을 보여주기도 좋아요. 바이어들이 보고 싶어 할 때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단점이라면 유닛이 비어있는 동안 렌트 인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고 또 테넌트들에게 캐시 포 키즈, 돈을 주고 내보내야 하는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쓰시면 처음에 목돈이 좀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더 좋은 값에 파시는 걸 생각을 하시면 몇 달 렌트 인컴 못 받으시는 것만큼 그보다 더 좋은 리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렌트를 안 내는 테넌트가 있거나 퇴거를 시키고 싶은 테넌트가 있다면 테넌트를 완전 퇴거시키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돈도 들고 스트레스도 좀 받겠지만 그래도 테넌트를 다 내보낸 다음에 파시는 것이 투자 대비 가장 큰 리턴이 있으실 겁니다. 테넌트를 내보내고 건물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저에게 전화 주세요. 건물이 어느 동네이냐에 따라 적용받는 레귤레이션이 틀립니다. 테넌트를 내보내고 건물을 팔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도와드립니다. 테넌트 관련 건물은 꼭 경험 많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셔야 그만한 라이어빌리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 renter moving out before closing. 두 번째 옵션은 테넌트가 있는 상태로 리스팅에 올리고 테넌트가 있는 상태에서 쇼잉도 하지만 클로징을 하는 날 전에 테넌트가 이사 나간다라는 조건으로 파는 거죠. 아무래도 테넌트가 있는 동안 쇼잉을 하다 보면 테넌트에게 24시간 노티스를 주고 쇼잉 스케줄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테넌트가 항상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산다라는 보장이 없죠. 특히 정리 잘 안 하고 청소 잘 안 하는 테넌트가 살고 있다면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옵션인 경우에는 테넌트가 좀 협조적이고 돈을 받고 이사 나가겠다라고 하는 buy out 프로그램에 사인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랜드로드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아니 이게 내 집인데 이제 내 집 이거 팔 건데 테넌트한테 나가라고 못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이 집을 팔 거니까 테넌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적어도 LA Control, JCO, AB1482에 해당되는 건물들은 안 돼요. 팔기 위해서 내보내고 싶으면 테넌트에게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내셔야 돼요. 그게 buy out 또는 cash for keys라고 하는데, 정해진 가격은 딱히 없어요. 정해진 가격이 있다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인 경우에는 한 달치 렌트입니다. 하지만 멀티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시 포 키즈를 하는데 정해놓은 가격은 없어요.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주는 에버리지 가격은 있죠. 제가 최근에 테넌트가 있는 투자형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요. 이 두 번째 옵션으로 팔았습니다. 테넌트가 사는 동안에도 건물을 아주 깨끗하게 쓰고 있었고, 그리고 릴로케이션 피 돈을 받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그런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사인을 했어요. 테넌트가 평소에도 집을 깨끗하게 쓰고 있어서 쇼잉하기에도 쉬웠고,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해서 이사 나가는 기간을 60일을 줬기 때문에 에스크로도 60일로 잡았어요. 60일 뒤에 이사 나갈 때 에스크로에서 그 이사 비용을 받기로 한 거죠. 이사 비용은 저희가 테넌트에게 15,000불을 주기로 했었고, 테넌트가 이사 나간 거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그 바이어 분들과 파이널 워크스루를 했고, 파이널 워크스루를 한 그 다음날에 바로 클로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테넌트가 좀 협조적이고 꼭 이사 나가기로 결정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까지 이사 나가 줄 만한 믿을 만한 테넌트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옵션, 세 번째는 renter moving out after closing. 이런 경우는 테넌트가 집이 클로징 된 다음에 이사 나가는 겁니다. 클로징이 되고 나면 새로운 바이어가 집주인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이 이제 이사 들어갈 거라고 오너 아큐판시로 LA 하우징에 접수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클로징이 되자마자 LA 하우징에 오너 아큐판시 이빅션을 하겠다고 어플리케이션을 접수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바이어가 테넌트에게 릴로케이션 피를 줘야 하기 때문에 집값을 조금 깎아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바이어가 다 오너 아큐판시를 할 수 있냐? 오너 아큐판시 이빅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에게 연락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두플렉스를 샀는데 그 에이전트가 한 테넌트를 주인이 들어가 살 거라고 하고 내보내고 이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테넌트를 내보내고 들어가 사실 생각을 하고 그 두플렉스를 사셨대요. 하지만 살고 있는 테넌트가 프로텍티드 테넌트라면 오너 아큐판시 이빅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프로텍티드 테넌트는 뭐냐? 그런 경우는 테넌트가 그 한 유닛에서 at least 10년 이상 살고 있고 62세가 넘었거나 아니면 장애자인 경우입니다. 또는 시한부 인생 판명을 받고 있는 테넌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너 아큐판시 이빅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프로텍티드 테넌트가 있는 건물이라면 새로운 바이어가 테넌트를 내보내고 오너 아큐판시 이빅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방법은 테넌트가 있는 그대로 테넌트를 내보내지 않고 건물을 파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건물에 가장 좋은 값을 받기는 힘드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테넌트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새로 사시는 바이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바이어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잘 들어주세요. 멀티 패밀리 유닛을 사실 때는 건물을 사시는 게 아니라 테넌트와의 계약서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테넌트와의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아주 꼼꼼하게 보고 사셔야 돼요.
멀티 유닛을 사실 때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거 사두기만 하면 건물값이 오른대요. 이거 사두기만 하면 디벨로퍼들이 나중에 큰돈 주고 살 거래요. 이런 말만 듣고 사시면 안 됩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테넌트와의 계약서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님들에게 아무리 로케이션이 좋아도 테넌트와의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사라고 권해드리지 않아요. 어떤 랜드로드 분은 우리 테넌트는 아무 말썽도 없고 피곤하게도 안 해서 렌트 안 올려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올리셔야 돼요. 렌트 계약서. 한 달에 들어오는 렌트가 그 건물의 값어치와 직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렌트 건물을 파시든지 간에 이런 랜드로드와 테넌트에 관한 법규를 잘 아는 에이전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테넌트를 내보내고 파시기로 하셨다면 이 또한 테넌트 이빅션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에이전트랑 일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보시겠다고 하다가 서류 작업 잘못하셔서 한두 달 시간 허비하시고 서류 작업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이런 테넌트 관련 레귤레이션은 LA 시티냐, 파사데냐이냐, 부에나팍이냐, 플루튼이냐, 오렌지 카운티 어디냐에 따라 다 다르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법규나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랑 꼭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LA 아닌데요. LA 시티 렌트 컨트롤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AB 1482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AB 1482 노티스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런 복잡한 랜드로드 테넌트 관련 법규를 발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며 투자 건물을 가장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테넌트가 있는 건물을 팔고 이제는 테넌트 관리가 필요 없는 커머셜 건물로 가고 싶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현금을 다 찾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